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이 기사 때문에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송이 암울하게 끝났어요. 모든 게 다 문재인 때문에 재수가 없습니다. 림종석 동무도 어제 낮에 백의종군하겠다. 직함 없이 수도권 낙동강벨트 선거 지원하겠다. 낙동강벨트. 부산 경남 민심 좋은데 림종석이라는 이 학생운동의 거목 빨갱이 싫어하는 부산 경남 경상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다시 결집시키려고 림종석 동무가 부산 경남 쪽에 설치겠다. 또 문재인도 29일날 부산 사상구에 배재정을 지원하려고 출격하겠다. 낙동강벨트 민주세 확장에 문재인이 가세하겠다고 하는데 문재인이 설치면은 보수 결집하고 표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거 아니까 일부러 옮겨 붙는 거예요. 이재명이 밥갈이 좀 해놓은 지역은 민심이 들끓어 올라요. 부산 경남이 과반수 이상도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이재명이 밥갈이를 열심히 해놨는데 문재인이 설치고 임종석이 설친다는 거는 문재인 임종석 동무의 대두로 인해서 언론에 자꾸 노출이 되면 과거 문재인과 운동권들의 민주당이라는 프레임이 굉장히 강렬했었는데 이재명이 뚜벅뚜벅 몇 년간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선명한 프레임을 구축하려고 민생 챙기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똥치라는 거예요. 다시 문재인 똥모든 학생운동권 똥모든 민주당이라는 프레임을 재각인시키면서 보수 지지자들 다시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결집해서 부산 경남 패배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매국노 같은 소리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재명이 전국을 다니면서 민심을 다 뒤집어 놨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승할 것 같으니까 문재인 임종석이 자기네가 또 숟가락 얹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설쳐서 열심히 해서 민주당이 압승한 거다. 이재명 혼자만의 공이 아니다. 이렇게 숟가락 얹기 묻어가기 전략 하려는 거죠. 왜냐면 이재명 혼자서 막가리에서 총선 압승하면 조국을 열 몇 석을 만들어줘도 이재명을 어떻게든 타도하고 교체하려는 그 시도가 물거품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혼자만의 공이 아닌 것처럼 자기네들이 도와줘서 완성한 것처럼 또 묻어가게 하려고 두 가지 의미로 설치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왜 또 기어 나온 거야 미친 새끼. 그리고 문재인이 29일 배재정 지원 출격한다고 하는데 왜 29일이냐. 이재명이 선대위 출정식을 가져요. 이재명이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정식으로 이제 총선 모두가 돌입하는 건데 문재인이 마이크 들고 지원 요새하고 계속 언론에 노출되면서 아 맞다 문재인의 민주당이제 그러면서 경상도 민심 다시 떡락시키기. 그래도 저 빨갱이 임종석이나 문재인 있는 민주당은 찍을 수 없지. 그리고 다시 또 그래도 국민의힘 아이가 우리 남이가 이러면서 국민의힘 찍어주게 하려고. 근데 이재명이 요 소식을 또 들었나 본지 재빠르게 또 선제 타격을 좀 했는데 이 배재정 후원 계좌를 자기 SNS로 후원하자고 이렇게 올리면서 이재명이 배재정은 내가 키운 거야. 내가 띄워준 거야. 문재인 너 자꾸 숟가락 얹기 신공하지 마라. 이런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선제적으로 이재명의 민심의 힘을 한번 맛봐라. 이재명의 SNS에 이렇게 올려주면 너 후원 계좌 금방 찬다. 너 나한테 붙어. 이렇게 경고를 내리고 회유 작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적폐 세력들은 뇌물을 줘서 회유를 하는데 이재명은 자기가 밀어주면서 후원금을 받고 이렇게 이재명 쪽에 줄 서면은 꼴 빠는구나. 이런 걸로 회유를 한 것 같아요. 이재명이 이거 외에도 또 뭔가가 전략이 있겠죠. 새로운 전략이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은 마시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에 대한 민심은 좋지 않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제가 한 2년 넘게 문재인의 실체 밝히고 계속 밥갈이한 게 여기저기 유튜브 채널이다 커뮤니티다 전파가 되면서 문재인의 실체는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설친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환호하지도 않고 오히려 반감만 커지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문재인이 유세장에 나왔을 때 조롱하고 야유 퍼붓고 이재명만 크게 외치고 1번 3번 몰빵 계속 외치고 이러면 문재인도 찌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대학교도 못 간 김대중 대통령 목포상고 출신 또 부산상고 출신 노무현 대통령 모두 운동권을 비판적인 스탠스로 바라봤어요. 운동권 애들 제가 지적한 것과 똑같은 발언을 도올 선생도 하셨고 김대중 노무현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책의 일부분이에요. 민주주의는 대화의 정치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와 싸운다는 사람들이 운동권 세력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 사람들이 남에게 말할 권리를 주지 않고 입틀막하고 아닥하고 문재인 지지해 조국 지지해 이런 운동권 세력들이 친문 세력의 기본적인 성향이죠. 아가리 닥치고 문재인 지지해 조국 지지해 남에게 말할 권리를 주지 않고 내 주장만 한다는 것은 하나의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말만 하고 반대파의 말은 일체 봉쇄하는 독재 정권과 투쟁하며 지내오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재자를 닮아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참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권 세력들이 독재 세력과 싸우면서 독재 세력들이 하는 짓을 닮아가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김대중 선생이 독재자를 닮아간 이 현실. 문재인 임기 5년간 민주주의 파리만 했지 더욱 독재화됐어요. 문재인을 건들면 죽여버린다. 문재인 조금이라도 까면 좌표 찍고 홍위병 짓들을 하죠. 민주주의는 김대중 때도 노무현 때도 다 저도 노사모 출신이지만 노무현 못할 때 비판했어요. 근데 그런 거 자체를 아예 금기시 시켜버리고 독재 정권이었다고요. 민주주의를 팔아먹은 독재 정권. 새로운 형태의 적폐가 친문 수박들입니다. 가장 대화가 힘든 상대는 운동권 학생이나 노동자 대표들입니다. 대화가 안 된다고 운동권 애들. 운동한다는 사람들. 상당수는 자기 주장만이 옳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타락했고 반동이라는 식으로 단정하곤 하여 참 어이가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반동 분자가 되는 거예요. 문재인 까면은.
저도 음모론자, 적폐의 간첩, 밀정이라고 저한테 욕을 하시고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노무현이 운동권 애들한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일을 시켜보니까 보고서를 못 쓰는 모습에 실망했다는 말이 있지. 근데 걔들이 일을 해봤어야지. 그냥 입만 사는 것들이야. 공부를 안 했어요. 운동권 세력들이. 그냥 대학 입학할 때의 지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책을 읽고 공부를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나 감방 갔다 왔어. 나 화염병 들고 민주화를 위해서 독재 정권과 투쟁했어. 그런 훈장들 달고 권력 누리겠다 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간 정치판에 있는 들이 운동권 친문 수박들이란 얘기예요. 이 도울 김용옥 선생 김어준 방송에 예전엔 자주 나왔었는데 아예 언급이 안 돼요. 불러준 데도 없고 점점 뇌리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 적폐들은. 문제는 비판하면. 저도 일본 가게 할 땐 전국구 유튜버였어요. 조회수 장난 아니게 나왔었습니다. 100만 조회수도 많았고 400만 조회수 넘는 것도 있었고 대충 만들어도 2, 30만 조회수 나왔어요. 근데 지금 10,000회, 20,000회 사이에요. 몇천 회도 나오고 조회수가. 적폐 밀정 문재인을 까면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여튼 문재인의 등판이 저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얘네들의 실체가 빨리 까발려지고 총선 전에 오히려 사단이 나고 결론이 나서 얘네들 사라지게 될 수도 있어요. 배재정한테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내셨나봐요. 이런 단톡방에서. 배재정이 눈치 보다가 슬쩍 빠지네요. 간 보다가 여론 안 좋으니까 뺀 거죠. 배재정도 문자 많이 받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대요.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문재인이 이걸 빼박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아서 좀 더 째려봐야 되는데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배재정도 문자를 많이 받고 압박을 느꼈는지. 그리고 문자를 더 보내야 할까요? 배재정한테? 안 보내신 분 계시면 보내주세요. 또 배재정이 이재명이 후원 계좌 자기 SNS 올려주면서 이재명 쪽에 줄 서면은 후원금 이렇게 빨리 쌓인다. 그리고 몰빵으로 지지 받을 수 있다. 근데 문재인 쪽이랑 붙으면은 너 이렇게 문자 공격 받고 너 괴롭다. 이런 거를 배재정한테 압력을 준 것인가도 싶어요. 이재명과 민주시민들이. 그러면 배재정이 자기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국내보다 잘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자꾸 역풍 불면은 되겠는데 스스로 반성하고 선택하라고 이재명과 민주시민들이 시험에 들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재정도 머리가 있고 의석 한번 차지하고 싶으면은 문재인을 손절한 게 낫겠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문재인 쪽 붙었다가는 내가 크게 생각해보니까 문재인은 부산 경남에서 안 좋아하는데 보수 지지자들이. 근데 지금 이재명 효과로 내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는데 문재인 쪽에 줄 섰다가 떼는 거 아닐까? 자기도 머리가 있으니 생각은 해볼 거 아니에요. 지금 배재정이 부산 사상구에서 4% 차로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 나오기 전에. 근데 자기 분위기 좋게 이재명 쪽에 붙어서 순항하고 있었는데 문재양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글다글 문자 메시지로 공격하고 이러니까 이거 느낌이가 안 좋다 이러면서 배재정이 거절하면 또 끝나는 거예요. 나오지 마시라고. 저 됐어요. 나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문재인이 실전에서 설치고 이런 게 불가능해질 수도 있으니까 29일까지 좀 더 지켜보자고요. 좀 째려보면서. 문재인한테 붙었다가 의석 차지 못하면은 배재정 자기 인생에서 큰 손해 아닙니까? 배재정을 째려보고 계속 문자 메시지 보내시고 전화하시고 이러세요. 문재인한테 붙으면은 너 됐다. 이재명한테 붙으면은 열심히 표몰이 해줄게. 배재정한테 모든 결정권을 떠넘기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이 해왔던 일들 보면은 항상 윤석열이 좀 위기 상황일 때 항상 SNS질을 하고 나서요. 항상 윤석열 지킴이라 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죄 없는 청년들이 사망하는 참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2022년 10월 말쯤이었어요. 근데 12구 참사 시국에 풍산계 논란을 키우면서 윤석열 정권이 흔들릴 수 있는, 저는 이거 굉장히 큰 건이다. 이거 계속 확전되면은 윤석열 빨리 조기에 탄핵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난, 분노의 민심이 들끓어오를 때쯤 갑자기 일주일 정도 지나서 풍산개 못 키우겠다고 깽판지를 친 거예요. 그래서 JTBC에서도 쫌스럽다, 실로 개판이다, 감정 싸움 번진 풍산개 파양 논란.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들끓어오르려고 하던 시점에 모든 언론의 시선을 자기한테 몰리게 해서 풍산개로 좌파 우파가 막 싸우고 흐지부지 잊어버리게 만드는 짓을 했다고요. 이런 짓들 계속 해왔어요. 이번에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워낙 지금 민심의 대세가 되고 바닥 민심이 들끓어오르고 국내임이 완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윤석열 국내임 지킴이 한다고 설치려고 고춧가루 뿌리기, 똥끼엄기 작업하려고 나온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짓도 계속 했으니까. 또 요것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지킴이를 계속했어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죠. 이게 2023년 7월 15일이었어요. 요 사태로 인해서 민심이 안 좋아졌어요. 윤석열 정권 제대로 이런 재난에 대응을 안 한다. 근데 7월 15일 다다음 날 문재인이 SNS로 이 오송 지하차도 사건이 일어난 근본 원인은 기후위기라면서 윤석열이 이거를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게 아니고 기후위기 탓이라고, 그래서 SNS에 또 티격태격 언론들이 보도하게끔 하고 기후위기로 몰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짓 전문가예요. 윤석열 뒤로 지켜주기 짓들을 계속 해왔어요. 또 이런 적도 있죠. 잼버리 사태 때 이게 윤석열이 개판 친 거, 이것도 윤석열 정권 세계에서 막 욕하고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래서 윤석열이 문재인 꼬봉이지만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 보여주려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5년간 준비한 거예요 이러면서 서로 약속 대련을 또 했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이 또 잼버리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에요.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습니다. 이러면서 윤석열하고 약속 대련 서로 티격태격 하는 모습 그리면서 지가 또 잘못했다고 사과. 저는 문재인이 사과하는 거 이때 처음 봤어요. 잼버리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책임론을 흐지부지 만들어버렸죠. 이런 짓을 계속해왔다고요.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기 한 4일 전에 10월 11일이 강서구청 보궐선거였는데 4일 전에 부동산 정책 2019년 6월까지는 우리가 잘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실책인데 구구절절 면피성 글을 페이스북에 남기고 이 김수현이라는 자가 부동산 말아먹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이 김수현 책까지 추천을 해주고 민주당의 민심이 결집돼서 강서구청장을 압승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또 똥끼얹기 작업을 했죠. 그래서 10월 11일 보궐선거 어찌됐건 이게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아서 다행히 강서구청장 압승은 했지만 더 크게 압승할 수 있었어요. 강서구 는 빌라왕 전세 사기건 피해가 엄청 많았던 동네입니다. 전세 사기건으로 매우 민감한 동네였어요. 전세 사기 피해액 1위가 강서구였습니다. 청년층 60%. 전세 사기 보증사고 6,935억. 빌라왕 사건 강서구가 최다 피해 지역이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 민감한 사안이었는데 지네 잘했다고 민주당 못짓게 열받게 하는 저런 SNS 타령하고 부동산 망하게 한 김수현 책을 추천해줬습니다. 강서구청장 민주당 표 압승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표 좀 떨어져 나가게 했어요. 그래도 압승은 했어 다행인데 문제는 윤석열 지킴이의 진짜 진심이었습니다. 지금 국내힘의 지지율이 진짜 실제로는 민주당이 압승하는 판이라서 윤석열 지키려고 국내힘 지키려고 또 설치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항상 티 안 나게 뒤로 돌려서 어떻게든 까고 이재명 죽이기를 했더니까 평생 밀정의 장인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최대의 최장기간의 밀정 뿌락치로 기록될 거예요. 이자의 실체가 밝혀지게 되면 평생 밀정짓만 했기 때문에 책임 안 지는 거에는 완전 전문가 장인입니다. 그래서 안 걸리게 책임 안 지고 뒤로 사람 죽이기 민주주의 파괴하기 짓들을 지금까지 평생을 걸리지 않고 해왔어요. 근데 이제 빨리 걸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배재정 돕고다고 부산 경남 쪽에 설치다가 진짜 실제로 지지율 떨어지면은 문재인 저주하고 난리가 나요.